안녕하세요. 저만 보면 한숨이 나나 봐요. 저 등기가 참 어렵죠. 등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자, 오늘은 514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등기 요건 이렇게 나왔죠. 자, 등기 요건 그러면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등기는 뭐가 중요할까요? 이 틀이 중요합니다. 틀. 우리가 민법도 마찬가지고 등기법도 마찬가지고 이 틀이 안 잡히면 뭐예요? 혼란을 가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틀을 딱 잡아놔야 돼. 틀. 어떤 틀을 잡아야 돼?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분류. 그러면 등기의 분류 그럼 몇 개 생각나요? 또 다 까먹었죠. 물어보면 뭐 고개 숙인 분이 돼버려요. 자, 등기 분류 그러면 뭐예요? 6단계 이렇게 이제 잡아야죠. 이게 틀이 중요하다라는 걸 봐봐요. 요 게시 그러면 어떤 틀이 잡아요? 당사자, 신청, 항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하나 써봤습니다. 그러면 대상이라고 썼어요. 뭐가 기억나요? 객체죠. 토지와 건물.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가 제일 많죠. 그래서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등기 또 뭐 있어요? 멸실 등기. 자, 또 안에 들어가서 또 틀을 잡아야 돼요.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 차이점 뭐예요?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의 차이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말소고 요거는 멸실이다. 자, 기가 막혀요. 말소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요거는 사실. 공통점은 전부죠, 전부. 그럼 봐봐요. 그러면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이제 틀이 잡혔으니까 써먹어야죠. 말소의 멸실이에요. 멸실 등기죠. 멸실 등기니까 어떻게 문 닫아요, 안 닫아요? 닫아야죠. 그러면 등기부가 뭐가 되죠? 폐쇄, 표제부가 문 닫아야 되겠죠. 몇 개월이에요? 1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틀이 잡혀 있으면 등기법은 쉽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이 안 잡히니까 자꾸 등기법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민법도 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노틀 하니까 요거 생각하면 안 돼, 또. 또, 여기 봐봐요. 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민법에도 틀이 있죠. 봐봐요. 자, 우리가 백사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 민법 교수님이. 그럼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읽어봐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요 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 요건은 뭐가 있어요? 공박, 경설, 무경, 미시 또는 이. 또는 그 다음에 뭐예요? 객관적 요건은 현재음, 불균형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영, 어사, 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요 틀을 생각해봐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지 말고 요 틀을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해주는 게 바로 포인트가 돼요. 정연은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정연은 백사주의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봐봐요. 이걸 틀을 해놓고 이쪽에다 병행을 못한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풀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면 현재는 불균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적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요 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비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경매는 뭐 백사조의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그냥 외우는 거야. 외우면 안 되는 거야. 백사조는 사법상행위, 어는 공법상행위, 걸어 적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래야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이 안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틀 자체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그러면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또 뭐가 있어요? 기능. 이거는 등기부의 기능 역할이죠. 그래서 크게 표제부 등기. 그 다음에 자 갖고 얼굴의 등기.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사실의 등기. 갖고 얼굴 등기를 뭐라고 그래? 권리의 등기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역할을 하는지 못하는지 봐봐요. 자, 추정력은 어떻게 표제부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요거 추측이죠. 그러면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접수일자 또 이제 감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있는데 접수일자는 권리의 사실이 접수일자는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접수 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중요해요. 저희가 1년 동안 공부해서 뭐예요? 그냥 알고 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알고 푸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이제 40문제 중에 알고 푸는 게 몇 개가 될까요? 알고 푸는 거. 40문제 중에. 한 10개 하면 수석이에요. 10개만 정확하게 알면 수석이에요. 나머지 30문제는 뭐예요? 이걸로 푸는 거예요. 감으로 푸는 거예요. 감. 익숙해서 푸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알고 풀면 뭐예요? 몇 년 걸려요? 써볼까요? 몇 년 걸리는지 알고 제대로 풀려면 5년 걸려. 5년 걸려요. 근데 알고 푸는 게 아니라 익숙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학교 간 사람들은 어때요? 알고 푸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봐서 그냥 여기에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머리가 혈액순환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목이 뻐근해요 안 뻐근해요? 뻐근해. 그래서 요즘 총맹탕 드시러 가는 겁니다. 엊그제 촬영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총명탕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웃겨서요. 그래서 나름대로 뭡니까 자꾸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인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 푸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학교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모르고 푸는데 합격을 할까요? 얼마나 그러면 자주 반복해서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학교 간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틀을 잡아달라는 거. 그럼 기능 하나 있고요. 자 뭐라고 써놨죠? 혈역 그러면 물권적 혈역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예비 등기 대표 전수 가등기 이렇게 나눠지죠. 저 하나 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자 방법과 형식에 따라 분류 원칙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1, 2, 3, 4로 나간다 무슨 등기 주등기 다시 1로 나가면 부기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방법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죠. 주등기는 원칙, 부기등기는 뭐예요? 예외. 이렇게 해서 등기 분류 요 틀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요약집 몇 페이지 있어요? 514페이지. 4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등기 무슨 요건? 요 요건이 나오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쓸 필요 없이 이제 숙제하라고요. 자기가 이제 쓰는 동안 쓰지 말고요. 그럼 봐봐요. 자, 등기 효건 그러면 뭐가 있느냐? 크게 두 개의 틀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형식적 유효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 유효 요건. 두 번째는 자, 실체적 유효 요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 틀을 외워요. 그럼 이제 쓰지 말고요. 등기 요건은 형식적 유효 요건과 뭐가 있다? 실체. 그러면 저희가 뭐 수업을 들어가면서 뭘 잡으라는 거예요? 감을 잡아요. 감. 여기 읽었어. 여기 뭐라고 써놨죠? 형식. 형식의 의미는 뭐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절차라는 거야. 실체라는 것은 뭘까요? 내용이야. 그러면 등기가 유효하게서는 읽어봐요.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 뭘 가져와야죠? 합치를 가져와야 돼. 합치를 가져오지 않아요. 만약 합치를 가져오지 않는다. 뭐가 될까요? 이게 이제 각하 이렇게 하거든. 각하가 뭐예요? 각하 그랬더니 자기 또 올려 붙여주는 줄 알고 각하가 뭐예요? 거부 이렇게 되죠. 자, 각하 처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거부인데 이 거부는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몇 가지?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은 무슨 무효가 있죠? 절대적 무효 두 개가 있죠. 그러면 1호가 뭐예요? 1호가 가나리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가 뭘까요?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이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전에 우리가 전 시간까지 배운 게 전부 이거거든. 자, 봐봐요. 자, 농지 전세권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농지 전세권은 왜 안 돼요? 근거는 두 개 있어요. 민법 303조 단서에 읽어봐요.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기규칙 52조에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근거가 딱 돼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돼요, 안 돼요? 돼요. 농지지상권은 돼요. 농지저당권은 되죠. 뭐만 안 돼요? 농지전세권. 농지전세권을 등기하면 몇 호로 가까이? 2호. 2호 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세상 살다 보면 어때요?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돼.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 해주고 있다? 완화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완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판례는 완화 그럼 무슨 규정일까요? 이게 단서 규정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등기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모두 생략 등기, 그 다음에 언익행위. 자, 무효 등기 뭐가 있죠? 유용.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우리 판례에서 완화해 주는 거 이게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가 3개가 되겠죠. 자꾸 쓰지 말고요. 요 틀을 자꾸 숙지하라고. 등기의 요건은 뭐예요?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뭘 가져와야 돼? 합치. 자, 합치를 가져오면 하면 각하사유가 된다. 몇죠? 29죠. 몇 가지? 11가지. 1호 가나리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절대적 무효 몇 개? 2개. 상대적 무효 9개. 이제 빼기는 잘하네요. 그러니까 11개에서 2개 빼니까 뭐예요? 자, 상대적 무효 9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잡아볼 거고, 완화에 대해서 무슨 생략 등기, 중간, 모두, 언익, 무효 등기, 유형. 그러니까 요 틀을 딱 해놓고 첫 번째, 그럼 저희가 요약 정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형식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형식은 뭐예요? 절차. 그러면 등기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뭐예요? 1호가 보인다고. 1호. 그러면 2번은 뭐가 보여요? 2호가 보이죠. 2번은. 자, 신청 절차가 적법한 것. 법 29조 3호 이하부터 몇 호까지? 심의 1호까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호와 2호는 봐봐요. 이거는 뭐예요? 언제나 무슨 무예요? 당연 무효, 절대 무효예요.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지금 말소. 그러면 무슨 신청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3호 이하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그 등기는 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거는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틀이 하나 잡혀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등기는 불법 말소된 경우 거기 등기는 허력 발생 여건 형광펜 딱 꺼놓고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나라 등기는 전성여건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만약 전성여건주의라면 이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말소회복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회복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말소. 그럼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 불가능? 가능. 전성 요건주의라면 이걸 배울 필요가 없거든. 그렇죠? 등기는 무슨 요건주의? 효력, 발생 요건주의.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말소 등기가 말소 등기로 허용된다. 어때? X. 말소한 걸 또 말소할 수는 없죠. 그거는 무슨 등기야죠?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는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성 요건주의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중복 등기 무슨 등기가 나와 있죠? 이중 등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약간은 한번 써봐요. 자, 요 두 개를 한번 써봐요. 중복 등기 옆에. 자, 표제부 등기가 중복됐을 때, 권리의 등기가 중복이 됐을 때,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무슨 법설? 실체법설, 절차법설. 그러면 표제부는 실체법설에 따를까요? 절차법설에 따를까요? 실체법이 뭐고 절차법이 뭐니까 그래. 자, 우리 법학에서 실체라는 것은 내용적 측면이라는 거야. 내용적.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표제부 중복 등기로 뭐에 일치해야 돼? 사실의 일치. 그러면 뭐예요? 내용에 일치해야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 옆에다 써요. 이거는 뭐라고 써놨어요? 실체법설에 따라. 그러면 요거는 그냥 며칠에 오면 또 까먹고 며칠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럼 자기가 생각해요.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표제부 중복 등기란 뭐예요? 사실이 일치해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이 일치하려면 뭐예요? 읽어봐요. 내용에 일치해야 되거든. 그래서 표제부 중복 등기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법설에 따른다? 실체법설. 자,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그러면 뭐에 따를까요? 그렇죠. 이거는 절차법설에 따라. 절차법설에 따른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절차법설 이제 써놓고 설명을 이제 들어요.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자, A 동일인이 동일인이 아니. 동일인이죠. 요거는 AB 동일인이 동일인이 아니.
아니죠. 그러면 동일인 경우 중복 등기가 됐을 때 일단 선등기가 유예. 후등기로 뭐가 돼요? 무효. 무슨 말소? 지가 말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선등기가 원인 무효간 후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무슨 말소? 지가 말소.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절차법설에 따른다. 그럼 옆에 가서 이제 한번 봐봐요. 기억에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인 줄 쳐놔봐요. 동일인. 그럼 선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후등기는 무효가 되죠. 니은의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를 때 줄 쳐놔봐요. 그럼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란 읽어봐요. 후등기는 무효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 이제 우리 가구와 관련돼서 권리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무슨 법설에 따라 절차법설. 그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지문으로는 간혹가다 나와요. 표제부 등기랑 무슨 등기. 자, 사실의 등기로서 실체 법설에 따르고 권리의 등기 즉 대표적으로 갖고는 무슨 법설에 따른다. 절차법설에 따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가니까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거기가 살짝 줄쳐놓고 거기는 자 어디에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토지 동그라미. 건물에는 중복 등기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건물이 아니라 어디에서만 토지에 대해서만 그것만 한번 딱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봐봐요. 틀이 뭐예요? 등기 요건 읽어봐요. 형식은 뭐예요? 절차 머릿속에 기억하라고요. 등기가 뭐야 돼? 전제하죠. 1호 가나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설사 등기가 되면 무슨 신청? 이의신청. 자, 3호 이하부터 11호까지는 무슨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뭐예요? 유효하다. 그럼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예요? 무효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등기는 뭐에 존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등기는 전성여건주의지 혈약 발생 여건주의다. 어때? X 혈약 발생 여건주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중복 등기와 관련돼서 뭐예요? 표제문은 무슨 법설? 실체법설. 갖고는 절차법설. 그럼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란 후등기 무효. 그럼 후등기를 전제로 등기부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없다. 그게 연결이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고요. 그럼 저희가 그 밑에 봐봐요. 기출지문을 봐봐요. 특히 몇 번을 보시냐 하면 4번을 봐봐요. 4번. 자, 맨 밑에 기출 확인해서 자, 등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등기는 물건의 전성여건주의가 아니라 전성여건이 아니라 뭐예요? 혈약 발생 여건주의. 이 지문이 딱 듣는 순간 뭐가 나타나야 돼? 이게 딱 떠올라야죠. 읽어봐요. 무슨 여건? 형식적 유효 여건.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하고 그냥 익숙해가지고 접근하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숙제해 놓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두 번째 뭐라고 써놨죠? 자, 실체적 요건. 그러면 오른쪽 가서 실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 그래요. 내용이 일치하는 것. 자, 실체관계가 존재할 것. 그러니까 부동산이 존재할 것. 등기 명인이 존재할 것. 유한계약이 존재할 것. 즉 물건행위겠네요. 그거는 이제 우리 룬팅해 놓으면 되고요.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할까? 자, 거기 자 질적 불일치 동그라미를 쳐놔봐요. 요렇게 이제 자기가 눈에 확 뜰 수 있도록 질적 불합치. 자, 질적 불합치는 거기 1번 주체의 불일치, 객체의 불일치, 권리의 종류의 불일치 찾았어요?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결론 나왔죠. 봐봐요. 자, 질적 불합치는 그 옆에다 써요.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다. 그러면 맞는 이야기가 되네요. 자,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근데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값을 얼로 등기해달라고 여기 있어요. 근데 값을 얼로 등기해달라고 하는데 값이 등기를 신청했는데 얼로 등기가 됐어요. 한번 여기 읽어봐요.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등기? 경정은 요건은 일부 원시적 무슨 성? 동일성.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보죠. 가까울은 같아달라요. 다르죠? 읽어봐요.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뭐예요? 무효. 그럼 경정 등기가 한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질적 불합치와 관련돼서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경정 등기로 연결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봐봐요.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을 등기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지상 등기관이 실수해서 지상권을 설정해놨다고. 그러면 전세권을 등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상권을 해놨어요. 경정 등기해야 한다. 어때? X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와 지상권은 자 등기의 종류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 무슨 불합치? 질적 불합치.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맞죠? 그럼 경정 등기가 한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양적 불합치 동그라미 쳐놔봐요. 양적 불합치. 자 양적 불합치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설명을 하고 들어가죠. 자 쓸 필요 없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물건행위 양하고 등기된 양하고 비교를 해봐서요. 어디가 많아요? 등기된 양. 등기된 양이 많죠. 자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잘 이해를 해봐요. 아주 쉬운 건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자 등기된 양하고 물건행위 이번에는 어디가 많아요? 물건행위. 그럼 물건행위를 뭐라고 배웠어요? 민법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자 처분행위라고 배웠잖아. 처분행위. 그러면 당사자는 어디까지 처분을 했어요?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그렇죠? 그러면 요 정도에서는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물건행위와 등기된 양이 비교해봤더니 등기된 양이 많다. 어디 한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물건행위가 뭐가? 처분행위니까. 그러면 이제 등기를 처리해줘야 되겠죠. 등기가 많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일부가 등기가 많이 돼서 적게 됐어요. 많이 됐잖아. 많이 됐잖아. 즉 많이 됐잖아. 봐봐요. 물건행위가 이만큼이잖아. 등기된 양이 이만큼이니까. 그럼 이거는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가 등기가 많이 돼서 적게 됐어. 많이 됐잖아. 다시요. 이해를 못해요. 자 봐봐요. 물건행위하고 등기된 양 비교해봤더니 봐봐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이거는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됐죠. 그러니까 일부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무슨 등기? 경정 등기로 처리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물건행위와 등기된 양을 비교해봤더니 등기된 양이 많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고 등기된 저 등기는 뭘로 처리돼? 경정 등기로.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자 등기된 양이 많아요? 물건행위가 많아요? 물건행위. 그럼 당사자는 요만큼 행위를 했잖아. 등기는 요만큼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일부야 전부야? 이거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가 뭐예요? 등기가 덜 됐잖아.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싸잡아 무효야.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몇조? 137조로 해결이 되는 거야. 자 일부가 무효가 무효니까 싸잡아 무효야.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를 하거든. 당사자는 어디까지 행위를 했어요?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행위를 했잖아. 그러면 일부가 등기가 적게 됐어요? 많이 됐어요? 일부가 적게 되죠. 그럼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우리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와 관련돼서 원칙 전부가 무효죠. 그러면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어디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등기된 양 한도 내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그럼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U 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러면 양적 불합치와 관련돼서 그러면 물건행위 양 등기된 양 어디가 많아? 등기된 양 그러면 어디 한도 내에서?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 그럼 가로 열고 뭐예요? 등기 처리는 경정 등기로. 자 물건행위 양하고 등기된 양을 비교해봤더니 민법 몇 조? 137조 뭐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뭐예요? 따른다는 거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나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는 어디 한도 내에서? 등기된 양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을 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 결론 내려봅시다.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죠. 양적 불합치는 뭐에 등기된 양 한도 내에서 유무효가 뭐 될 수 있어요? 결정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맞죠.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그러면 양적 불합치와 관련돼서 거기 우측 방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봐요. 양적 불합치. 우측 방주에다가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써놓쳐 봐봐요. 부동산 일부를 매수한 자가. 자, 일부를 매수한 자가 부동산 전부를 이전 등기한 경우 등기 처리는 여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사례 문제로 단답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뭘로 처리될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봐봐요. 틀이 마련됐으니까 부동산을 일부를 매수한 자. 그러면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물건행위잖아. 물건행위. 물건행위. 자, 요게 뭘까요? 등기된 양이잖아. 등기된 양. 등기된 양이죠. 지금 물건행위는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등기는 전부가 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벤다의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 그럼 아까랑 똑같은 행위가 나오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물건행위가 적어요, 많아요? 적죠. 그럼 등기된 양이 많죠. 그럼 어디 한도 내에서의 효과가 있어? 물가능이 한도 내에서. 그러면 등기 처리는 뭘로 처리돼? 경정 등기로. 오케이. 이게 바로 양측 불합체에 관련된 뭐예요? 단답 사례 문제야. 단답 사례 문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갑을 변경을 갑이 을에게 부동산 일부를 매수한 경우 부동산 전부를 이전 등기한 경우 등기 처리는 무슨 등기로 처리돼? 그럼 1번에 무효다. 2번에 경정등기로 처리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로 처리돼? 경정등기로. 참 좋은 문제죠. 이런 문제를 내야 돼.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U 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부를 매수한 자가 물건행위라는 거. 물건행위는 뭐라고요? 처분행위. 채권행위는 이행 부담행위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해서 마무리를 딱 해놓고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 시험은 제가 먹는 거거든요. 본인이 보니까 이렇게 이제 틀을 또 마련해요. 등기 요건을 읽어봐요. 형식적 요건과 읽어봐요. 실체적 요건. 형식은 절차, 실체는 자 내용이죠. 그러면 실체적 요건과 관련돼서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요? X 양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X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다. 그럼 질적 불합치는 어디로 연결돼요? 경정 등기로.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므로서 경정 등기에 의할 수는 없죠. 왜? 경정 등기로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 그래서 26회 때 2.5점짜리가 그 질적 불합치와 관련돼서 연결이 돼서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살다 보면 이제 거기 실체적 요건의 완화 판례에 나와 있죠. 거기서 따로 별표 새겨놓고. 자, 그러면 또 쓰지 말고요. 자꾸 쓰다 보면 설명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책에다 다 써놨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끌어붙여야 돼요. 자, 봐봐요. 자, 그동안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한번 봐봐요. 자,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뭐예요? 중간이 빠진 게 중간 생략 등기야. 자, 원래는 뭐예요? A가 B한테 팔면
A가 B한테 팔면 A에서 B로 등기해야 되고 B에서 팔면 C한테 팔면 C에서 등기해줘야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팔았다. C한테. 원래는 등기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A가 다이렉트로 등기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법상 그러면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논리가 안 맞으니까 어디에 규정해야 돼? 특별조치법. 그렇죠. 중간 생략 등기는 특별조치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그러면 세상 사람이 걸리면 돼요, 안 걸려? 안 걸리면 돼요, 안 걸리면.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쓸 필요 없이 일단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다. 생각을 해요. 뭐부터 확인해야 돼? 등기가 이미 된 경우. 자, 등기가 이미 된 경우. 등기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안 걸리면 돼. 유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걸렸다 그러면 처벌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처벌은 가능. 그러면 이미 끝나면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등기를 청구한 경우. 등기를 청구한 경우 가다가 걸렸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 무효라고 선언했어요. 왜 무효일까요? 무효일까요? 특별조치법에서 무효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그러면 A적 측면이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A 왜? 그러면 우리 부모님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사법상 합의. 우리 판례는 요 합의까지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A에서 B로서 C로서 그러면 A에서 B로서 C로서 넘어가세요. 합의가 있어요. 그러면 A하고 C는 당사자가 될 수 있죠. 그럼 C는 뭐예요?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져.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없어요. 그러면 A하고 C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 그러면 누구 걸 대의 행사해야 돼? A 걸. 그럼 B 걸 뭐해서 무슨 청구? 대의 청구. 그럼 저희가 의미를 파악을 못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읽어봐요. 합의라고 읽으면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실체관계야.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랑 그 등기랑 무효할 이유는 없거든. 그러면 우리 판례는 완화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사법상 합의.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읽어봐요. 이게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 무슨 규정?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토지거래가구 얘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인정한다면 투기를 저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가 있든 없든 무슨 무효? 절대 무효야. 절무라는 거예요. 절무. 절대적 무효예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판례는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어? 효력 규정.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생략 등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중간생략 등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를 뭐부터 확인해? 이제 틀 잡자고. 등기가 이미 된 경우. 그 다음에 등기를 청구한 경우. 등기가 이미 끝났다.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 무효. 사법상 합의 즉 단속 규정으로서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면 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뭐예요? 절대적 무효. 단속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쉬웠어요. 자, 오늘은 그래도 안 쓰네요. 팔이 많이 아픈가 봐요. 오늘은 쓰는 사람이 없어서. 자, 저도 뭐 어제 10시부터 10시까지 뭐 10시간 쭉 강의가 있었어요, 어제. 저도 이제 팔이 많이 아프네요. 많이 아파요.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나왔다. 뭐가 나와야 돼? 등기가 이미 된 경우. 그 다음에 등기를 청구한 경우. 등기가 이미 끝났다. 등기는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 무효. A는 사법상 합의. 실체관계가 부합한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합의 직접. 합의 단절. 대의 청구. 단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단속 규정, 효력 규정. 효력 규정.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가벌 병정반 넘어 무슨 문제가 나오죠? 사례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보면 정강석처럼 요 두 개가 머릿속에 요거 봐봐요. 뭐예요? 틀이 잡혀야 되는 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틀은 본인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알면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이제 가보죠.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기억 뭐라고 써놨어요? 이어죠. 이어서는 그러면 B 봐봐요. B. 자, B를 먼저 봐봐요. B는 어디에다 포인트를 잡아야 돼?
합의가 없더라도 뭐라고 써놨어요?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읽어봐요. 적법한 등기에 의해서 성립되어 있을 때, 거기가 포인트죠. 성립되어 있을 때 이미 등기 끝나서 안 끝나서? 끝나서. 그럼 유효야 무효야? 유효. 그러면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읽어봐요. 그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0번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미등기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단속 규정이네. 자, D번과 관련돼서는 토지거래가구에서는 무슨 규정? 효력 규정.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그때 가서 무효 그것만 줄 거나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 A 합의 동의가 뭐 할 때? 있을 때 줄쳐놓고 툭 치면 직접으로 딱 줄쳐놔야 될 거 아니야. 합의가 있대 없대. 그럼 툭 치면 어디로 가? 대의. 이렇게 탁탁 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그 니은 옆에다가 하나 써봐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요거 하나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모두 생략 등기. 맨 위에 좌측 방주에다 써봐요.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중간 생략 등기는 중간이 빠진 거. 모두 생략 등기는 다 빠진 거. 그러니까 다 빠진 거. 그러면 모두 생략 등기는 그러면 이렇게 참고 표시해서 뭘 전제로 할까요? 써요.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하네. 미등기 부동산. 자, 그러면 모두 생략 등기는 봐봐요. 이제 설명만 들어봐요. 자,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아직 보존 등기가 안 됐어요. A가 B한테 미등기 전매를 해서 A가 B한테 팔아서 아직 등기돼서 안 됐어요. 안 돼서 B가 C한테 팔아서 미등기 전매예요. 근데 C가 이미 C가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한이 간거하고 등기를 썩 해버려서 등기 끝나서 안 끝나서? 그러니까 앞에가 모두 빠져서 안 빠져? 빠져서. 그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그럼 모두 생략 등기도 이미 등기를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가 이미 끝나면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그죠? 근데 여기하고 결부시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간혹가다 이제 질문을 받는 게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매수인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자, 매수인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야.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등기해주는 거거든. 원래는 누가 등기를 신청해야 돼? A가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신청하면 등기한이 간과하면 각하사유가 돼. 근데 그 전날 등기한이 술을 많이 먹었어. 많이 해서 근데 얘가 신청을 해버렸어요. 등기한이 간과하고 등기를 썩 해버렸어. 이미 등기 끝나서 안 끝나서? 끝나서 함부로 등기한이 직권 말소시킬 수 없다라는 거야. 이미 국가는 등록 면허서를 이미 받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질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매수인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때 X. 이건 안 돼요. 근데 매수인이 등기를 썩 신청을 해버려서 등기한이 그 전날 뭐 먹었어요? 폭탄주를 먹어서. 그래서 등기를 썩 해버렸어요. 이미 등기 끝나서 안 끝나서? 끝나죠. 이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자, A가 B의 관계에서 요 A가 뭐예요? 아버지야. B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똑똑하셔. 아버지가 뭐예요? 살아생전 정년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동안 틀이 잡힌 거. 정년은 뭐예요? 정년은 등기 원인이야.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이야. 소유권 이전. 자, 근데 아버지가 똑똑하셔서 정년세가 많이 나간다 해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통장에 왔다 갔다 돈만 왔다 갔다 하네. 뭐예요? 매매. 자, 정년은 뭐라고 그래서 아까 등기 원인. 매매도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네. 근데 실제 등기 원인은 뭘까요? 정렬 알고 봤더니 매매. 정렬을 그러면 매매 뒤에 정렬을 감춰서 안 감춰서? 감춰서. 그러면 이미 등기 끝나서 안 끝나서? 끝나죠.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한 그 등기는 유효할 필요가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걸렸다. 뭐만 추징하면 돼? 증여세만. 그러면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오케이.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을 가봅시다. 실제로는 정여. 거기에다 줄쳐넣어요. 정여에도 매매. 요거만 줄쳐넣으면 돼요. 그러면 특별조치법상 처벌은 받지만 등기는 뭐하다? 여하다. 이렇게 의미를 하나 딱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줄 한번 딱 끊어서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요. 또 하나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요? 똑같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야. 그렇죠. 영원한 무효죠. 자, 그러면 무효행위를 추인한다 해서 소급표가 발생해요? 안 하죠.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근데 무효는 아까워 안 아까워? 왜 아까워?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아까워요? 그랬더니 그냥 아깝대요. 아깝대. 자, 무효라는 것은 성립 요건은 갖췄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럼 성립 요건 갖췄어 안 갖췄어? 갖췄어. 그러니까 안 아까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써먹자. 그래서 무행의 재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러면 민법에서는 무행의 재생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무행의 재생은 민법에서 3개가 있어. 자, 손가락 분지럽 차려봐요. 첫 번째. 조금 전에 배웠는데도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그 다음에 138조 무행의 전환. 139조 무행의 추인. 3가지가 뭐예요? 무행의 재생이라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무효 아깝죠. 그러니까 그 등기를 한번 써먹자. 읽어봐요. 무효 등기 유용이 탄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설명을 또 들어요. 근데 이거 이제 집이 있죠. 집이 있어요. 자, 전부 불타다. 무슨 등기? 그래요. 멸실 등기야. 멸실 등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무슨 집이에요? 빨간 집. 빨간 집을 줬어. 그러면 흰 집하고 빨간 집은 같아 달라요. 그러면 흰집 표제를 빨간 집 표제로 써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 멸실. 요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 결론적으로 사실의 등기는 그러면 유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절대적으로 무효가 안 돼. 제3자가 있든 없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A가 이렇게 돼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요 읽어봐요. 저당권자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근데 A가 1억을 갚았어 은행에다가. 그러면 요 저당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하죠. 그럼 그냥 절대적으로 소멸하잖아요. 근데 A가 그러면 B한테 등기를 말소 신청을 안 해서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효에 의해요. 무효죠. 무효잖아요. 아직 등기가 말소가 안 됐으니까. 근데 A가 갑자기 사업하는 사람이어서 돈이 또 필요해. 뭐라고요? A가 B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저번에 우리 저당권 말소되지 않았잖아. 그 1억을 뭐다 다시 이용해서 나한테 써먹어 달라. 그러면 읽어봐요. 무효 등기 이용이라는 게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요 중간에 누가 개입되지 않아야 돼? 제3자가 개입되면 제3자가 피해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3자가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봐요. 저당권을 두 자로 건치면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의 등기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단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을 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왜 좋을까요? 등기 비용이 안 들어가서 좋아. 등기하는 업무 범위가 축소가 돼서 좋아요. 그러면 처남 좋고 외부도 좋네. 그 등기를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단 뭐야? 누가 없어야 돼? 제3자. 제3자가 무슨 관계? 이해관계인. 정리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기업과 관련돼서 기업은 그 옆에다 써요. 기업은 그러면 의미를 잡을 거. 권리의 등기라고 써요. 권리의 등기. 기업 앞에는 권리의 등기. 자, 권리의 등기라고 딱 자기가 이제 커버하고 누가 제3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제3자가 있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과 관련돼서는 그 앞에 사실의 등기라고 써요. 사실의 등기가 즉 뭐예요? 표제부 등기죠. 그러면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신축한 건물에 관한 물건 변동의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틀 잡았네요. 자, 무효 등기형은 크게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가 권리의 등기였는데 사실의 등기는 인정, 불인정. 제3자의 있든 없든 개의할 바가 아니에요.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단 누가 없어야 돼? 제3자. 그럼 저당권을 두자로 건치면 뭘까요? 권리죠. 그러면 거기 기출 확인으로 가볼래? 자,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해서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 줄 쳐놔봐요. 담보가등기 밑에 기출 확인해서 담보가등기 찾았어요? 담보가등기를 두자로 건치면 그게 권리야. 자기가 권리라고 써봐요. 그러면 이제 권리라고 쓰면 뭔가 살아서 움직여. 권리의 등기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누가 없어야 돼? 제3자. 그럼 제3자 있기 전이야, 후야? 전. 그럼 툭 치고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재밌다라는 겁니다. 틀이 잡혀 있으면. 근데 이게 안 잡혀 있으면 힘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 유효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틀이 잡혀야 돼.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 형식은 절차, 실체는 내용, 합치.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무슨 사유? 각하, 1호, 하나리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우리 판례는 단속 규정으로서 완화해 준 게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언익행위, 무효 등기, 이용.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그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간 생략 등기, 등기가 이미 끝난 경우 등기 이용.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 무효. A는 사법상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죠. 그러면 합의가 있으면 무슨 청구?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무효. 그렇죠? 무효.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516페이지 거기 앞으로 가봐요.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508페이지로 가봐요. 자, 거기까지 한번 장수를 한번 세워보죠. 넘겨봐요. 1장, 2장, 3장, 4장, 몇 장? 5장. 5장에서 8문제가 나오는 거야. 8문제. 자기가 활용을 못 해먹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틀을 딱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에 해당되죠? 등기법 총칙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5장을 그냥 줄줄줄줄줄줄 나와야 돼. 줄줄줄 나와서 써먹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등기법 12문제 중에 8개는 맞출 수 있어. 근데 자기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면서 틀을 잡아가면서 이걸 어디에 써먹을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써먹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거는 완전 머릿속에 그냥 줄줄줄줄 나와야 돼. 틀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이제 활용해 먹어봅시다. 읽어봐요. 뭐라고 들었어요? 부동산 등기란. 이제 잠시 쉬려고 그래요. 읽어봐요. 활용해 먹어야죠. 읽어봐요.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은 뭐가 있어? 토지와 건물. 부동산은 뭘로? 등기로. 등기 읽어봐요. 공시력. 그렇죠. 공시력. 우리 종국 등기는 공시력은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공신력은 있어 없어? 없어. 공산에 대해서는 인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인정이 되죠. 동산의 인정 무슨 취득으로 봐죠? 선의 취득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그러면 크게 몇 개예요? 2개가 있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몇 하나 돼 있다? 2하나 돼 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그러면 토지와 건물 항상 그러면 등기부 문제 풀 때 뭐부터 봐봐야 돼요?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봐요. 값 뭐가 있어요? 값 토지잖아. 밑줄을 그러면 안 돼요. 값 토지죠. 어느 날 누가 와서 어디 와서 건물을 신축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에 부합돼 안 돼요? 안 되죠.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 건물주는 누구예요? 어디죠? 근데 갑이 와서 너 나가 임마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퇴거 명령은 안 되죠. 남의 토지에 건물질 권한은 있어 없어? 없어. 부셔
그래서 읽어봐요. 철거 명령은 가능하죠. 읽어봐요. 더 철거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직 틀이 안 잡혀서 그래. 틀이 잡힌 사람 철거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물권적 청구권 중에 내 토지 방해받고 있어.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은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하냐? 그럼 봐봐요. 자, 가비원한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뭘 설정했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그런데 갑이 병한테 넘겨버렸어. 자, 소유권을 넘겨버렸어요. 그럼 이름 밝혀볼까요?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전 소유자. 읽어봐요. 현재 소유자. 제3취득자가 되는 거야. 3취득자. 다시 이름 밝혀볼까요? 이 사람은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영어는 전 소유자.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면서 제3취득자가 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말소를 요구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 아니야. 계약 당사자. 그러면 얘한테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계약법상 있는 거야. 그럼 채청, 물청, 채청.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죠. 그러니까 얘는 물건, 물건적 청구권. 그러니까 갑이 그러면 병이 그러면 어한테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 돼. 이 방해, 제거, 청구권이 뭐예요? 물건적 청구권. 그럼 얘가 말소하면 채청이고 얘가 말소하면 물청이 돼. 그래서 말소가 들어가서 딱 채청이 하나가 있어. 예. 그래서 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등기법에서 봐봐요. 그러면 그럼 저당권 말소 등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이름을 말해야지. 그러면 현재 소유자와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와 말소 공동으로 말소 신청한다. 어때? X죠. 얘가 얘한테 말소해달라는 게 아니야. 얘가 얘한테 말소하든지 얘가 얘한테 말소하든지 우리 등기법에서 다 나왔거든. 이게 최근 문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봐. 이름 밝혀봐. 지금 모르는 것은 요거. 이름을 모르는 거야. 이름이 뭐예요? 읽어봐. 요게 틀이라는 거야. 틀. 그러니까 갑이 어한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저당권자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 등기에 갑이 병한테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전 소유자.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면서 읽어봐요. 제3취득자야. 그러면 말소 등기를 요구하면 얘가 얘한테 요구할 수 있든지 얘가 얘한테 요구해야지. 얘가 얘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계약 당사자야 아니야? 계약 당사자. 그럼 전 소유자 말소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채청, 물청, 채청. 현재 소유자는 물청 중에서도 내 등기부를 방해받고 있어.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죠. 우리 등기법에서도.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를 이제 나왔으면 이제 써먹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이제 시작어요.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아마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요 등기부는 몇 종류? 2종류. 크게 또 까먹었다. 토지와 건물. 자, 그러면 등기부 형식 구조로서 일반 등기부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표제부, 가구, 얼구. 집합 건물은 네 부분.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구, 얼구. 많은 것 기록하는 거. 자, 왜 기록이에요? 선산 등기부니까. 그죠? 옛날엔 종이 등기부였으니까 읽어봐요. 기록이 아니라 뭘까요? 기재였겠죠. 기재. 그러면 요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파일 이름이 보조 기억 장치. 그게 뭐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 그죠? 그러니까 전부 배운 거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요. 써먹기만.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틀을 못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하고 이제 쉬었다 하죠.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거 기록하는 거. 한번 읽어봐요. 표제부, 가구, 얼구.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가구, 얼구는
권리관계.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소, 등기한이 등기부에 표제부 갖고 올기에 많은 거, 기록하는 거. 이거 갖고 올기는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그러면 이거 갖고 에서는 주로 어떤 단어들이 많아? 보설, 이변, 처서, 보가,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무슨 관계?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말하는 거, 기록하는 거. 그럼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갖고는 60일.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갖고 올거는 어디에서? 명의신탁. 몇 년? 3년. 이 틀이 안 잡히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틀이 잡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 5장만 뭐예요? 5장만 달달달달 해봐.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5장. 근데 봐봐요. 우리 공시하고 세법은 요 범위가 있어. 범위가 있어요. 요거 여기에 올라가기가 힘든 거지. 딱 요까지만 궤도에 올라가면 그냥 97.5야. 90점이 넘어. 근데 공법은 뭐예요? 공법은 올라가지를 못해.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 그게 뭐냐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공법 점수가 안 나오면 공법 10시간 하는 시간에 5시간만 공시하고 세법을 투자해봐요. 그러면 전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90점에서 100이 나와. 공시세법은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 범위가. 근데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딱 궤도에 오르면 그냥 점수가 쭉쭉쭉쭉 나와요. 공법은 잡혔다. 그럼 안 하면 또 까랑이 나오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야. 과거에는 법률에서 나왔지만 요즘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공시하고 세법을 좀 초점을 맞춰봐요. 그러면 우리 저 누님처럼 95점이 나오니까 95점. 오히려 공법이 안 되는 사람은 공시세법 초점을 한번 맞춰봐요. 그러니까 범위만 딱 공시세법은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517페이지 제2장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